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선 주자 여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배 주장님, 갤럽, NBS,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인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NBS에서는 40%를 넘었고 리얼미터에서는 50%를 넘겼는데 지난주 조사에서의 대선 후보 여론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대세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자, 또 삼자, 다자 대결에서도 2위와 큰 차이를 볼 때 보통 이제 대세론 이야기를 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우세한 결과 대체로 또 지역별로 보더라도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결과 이 조사 결과가 앞으로 이제 대선 끝까지 이어질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세론의 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 수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과 양자 대결에서도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중에 한 후보가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없는데요. 네. 특히 다자 대결에서 가반을 얻었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경이로운 숫자를 달성한 거다. 차후에도 이런 숫자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를 대적할 후보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절대적인 강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표쏠림이 매우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매우 이제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배 수장님, 갤럽 예. 조사를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보수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던데요. 대표적인 보수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배경,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대세론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후보들의 좀 무력화되어 있는 현상, 탄핵이나 또 지금의 상황의 여파가 계속 기울어진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보수 후보들은 결집이 안 돼 있습니다. 다 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현상도 있을 테고 세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한 것도 영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본선 후보로서 지금 뭐 경선에서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층들을 집중적으로 흡수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김면 수장님,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 지지율을 보면은 오차 범위 내 지금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가 나온 만큼 이게 보수층 표심이 나눠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보수층들의 표심이 상당히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상당히 네. 후보들 간의 지지율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덕수 효과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출렁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까지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지금 하죠. 실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까지 지금 양자 토론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어제까지 쓴 토론이 상당히 이번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수층 후보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최종 투표일까지 뭐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 전환이 없다고 본다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내부 변수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 변수라는 것은 국민의힘 또는 탄핵 국면의 전환 이게 이제 내부 변수일 텐데 만약에 이제 외부 변수가 있다면 네. 변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외부 변수가 이런 겁니다. 경제 상호 관세, 또 미국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 전환인데 지금의 프레임으로는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프레임 전환이 이루어진다면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주목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외부 변수, 네. 프레임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호남 경선 득표율 88.69%로 압승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뭐 지난 대선 경선 때 1위를 뺏긴 곳인데 이 텃밭에서도 대세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88.69라는 퍼센트라는 숫자는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보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텃밭에서도 이런 대세론을 지금 확인해 줌으로써 지금 이제 진보 진영 말씀 얘기하면 진보 진영에서는 얼마나 큰 표차로 우리가 총결집을 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큰 표차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차기 정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국정 운영의 동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은 최대한 지금 결집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런 경이로운 숫자 90%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권리당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한 그렇죠. 3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또 투표율도 요 근래 가장 높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90% 가까운 득표율이라 아마 경이로운 숫자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 수장님, 잠시 뒤 발표될 후보 선출에서 민주당은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선 득표율 지금 90% 가량인데 네. 과거 대선을 포함해서 어떤 후보도 뭐 달성하지 못한 이런 기록이라고 하던데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탄핵 국면 여파겠죠. 네. 교체다 교체. 절대 이건 놓쳐서는 안 된다. 무조건 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 뚜렷하게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지금 경선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이 득표율이 네.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압도적이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국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 집중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누수가 없는 것은 호남마저도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은 어제 2차 경선 마지막 그 사자 토론이 끝났습니다. 앞서 이제 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NBS, 에이스 리서치, 엠브레임 리퍼블릭 등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후보들 지지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재는 초접전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제 초접전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1등, 1, 2등의 순위가 바뀌어진 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4명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제까지 있었던 TV 토론이 상당히 당심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이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찌르는 그런 토론을 벌였는데 그게 상당히 그 후보들한테는 아픈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대결에서는 내란 독립군들이 이제 김문수 지사 말대로라면 그건 내란 혐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어떤 중도층, 소위 말해 지금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응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답변, 그런 질문 이런 거는 상당히 중도층에 어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네 분 다 모두 다 토론을 잘 하셨지만 그 토론 결과가 상당히 이번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모레 29일 국민의힘 그 2명의 후보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어떤 점이 핵심 변수가 될까요? 저는 결국 토론 성과가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네. 확장성, 그다음에 경쟁력, 그다음에 전투력인데 결국 윤심에 대한 정리를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는 그 배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 당원 지지를 안고 있는 뭐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도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얼마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무당층의 여론을 쫓아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본선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이 권한 대행을 지지하는 지지표가 당원들 중에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누구 쪽으로 가느냐. 대체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것으로 많이 정치적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면 소장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30일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오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출마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좀 실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각종 여론조사에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4강에 든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좀 갉아먹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출마 다음 주 뭐 30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죠. 네, 이번 주.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와 안 나온다가 좀 반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에이스 리서치와 메타보이스 조사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막상 출마하면은 뭐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출마 찬성의 의견이 더 높거든요. 네. 더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출마 여부를 결정할 텐데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출마 반대가 높다. 이건 중도층들이 반대가 높다는 겁니다.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의 과제도 중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도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것인가. 이것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와서 말 그대로 출마 선언 이후에 가라앉는 한덕수가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부각되는 한덕수가 되느냐는 프레임 전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최상목 부총리의 이 협의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경제, 상호관세 그리고 미국 또 트럼프로 28일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또 방한을 합니다. 이런 것과 연관돼서 프레임 전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시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후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명의 후보가 다. 근데 막상 후보로 결정됐을 때 과연 아무 사심 없이 받아들일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대 이제 결과를 보면 이 정당 소속의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항상 이겼거든요. 네. 비록 뭐 한덕수 대행이 총리라는 직을 3년 동안 유지했다 하더라도 정당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아무리 정당에 있는 후보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까 당신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실기했다, 너무 끌었다. 출마하려면 얘기 나왔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출마 결정해서 어떤 파괴력, 돌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뭐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배 수장님, 보수 빅텐트를 두고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요. 예. 그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빅텐트론 성공할까요? 빅텐트로 가면 저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봅니다. 왜? 네. 텐트 치기도 힘이 겨운 것이거든요. 저는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빅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면. 이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반 이재명으로 가서는 저는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명분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중도층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개헌 또는 어떤 정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공동 내각,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실망했던 이런 소통 정부에 대한 기대감 반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한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당시 이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신당 가능성이 0%라도 0.1%라도 있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신당 창당을 했습니다. 네. 저는 막판에 선택을 할 사람이 준 스톤이다. 이렇게 네. 김미연 소장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이 재수사한 거에 대해서는 뭐 여론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검찰이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결국은 대선에 지금 관여하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선거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검찰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결국은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하는 거는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길 일은 아니겠죠. 배 주장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안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부정적 흐름으로 갈지 어떤 전망이세요? 약간의 더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네. 별 영향 없다. 네. 그리고 변수도 별로 안 될 거다. 제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든 신속하게 또 오해 사지 않게 또 성역 없이 진행돼야 마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이 새 정부 대통령실을 어디에 둘 것이냐, 뭐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응답자가 많이 나오던데 이 부분도 대선의 관심사가 됩니까? 저는 뭐 관심사가 될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그러나 지금 뭐 유력한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다 청와대 복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갈 수 있는 곳 선택지는 3군데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장 편한 곳이 청와대 복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차기 정권은 뭐 청와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선 37일 남았습니다. 예.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일정이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일정으로 보면 국힘 후보가 두 명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방안인데 뭐 별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 과연 그 방안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 출마설이 있으니까 과연 출마할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은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허들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저는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이 변수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이번에 교황님의 장례 미사에 가지 않았을까? 네. 갔다면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와도 뭐 회담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렇다면 본인에서 양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었을 텐데 뭐 좀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이제 남아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대법원 판결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